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를 봅니다. 오늘 다우지수 또 올랐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0.08% 올라서 35,438입니다. S&P 500 지수는 0.28% 올랐습니다. 4567. 사다리 생각납니다. 4567. 나스닥 지수 0.61% 상승 14,14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7% 상승해서 3755입니다. 12거래일 연속 다우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오랜 기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회의를 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틀 동안 현재 어제부터 회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연준이 다음 회의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제시할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99%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죠. 내일 새벽 3시경에 금리 인상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보면 테슬라만 하락했어요. 1.4% 하락해서 265달러입니다. 엔비디아가 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39% 올라서 456달러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 외에 거래 보면 알파벳이 이기고 6% 이상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7% 시간 외에 거래에서 3.7%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예상보다 개선된 매출, 순이익을 발표해서 주가가 0.56% 상승해서 마감 후에 거래에서 이 시간 외 거래에서 6% 이상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을 내놨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4분기 애저 또 기타 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해서 전 분기보다 1% 하락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장중에 1.7% 상승 마감 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3.7% 하락했습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 AI 주도권을 주고 이거 가지고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올 2분기 실적이 클라우드 성장세를 두고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협업으로 클라우드 부문 매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매출 진작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 상승한 561억 9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554억 7천만 달러 상회했다고 밝혔어요. 순이익은 200억 8천만 달러, 전년 대비 20% 뛰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클라우드 부문 이 매출은 전년 대비 15% 상승한 239억 9천만 달러, 시장 전망치 237억 9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수익원 애저 매출 상승률이 27%에 그쳤어요. 전분기 31% 상승률을 오히려 밑돌았습니다. 반면에 알파벳, 클라우드 실적 덕분에 활짝 웃었어요. 알파벳은 올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한 746억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전망치 728억 달러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또 주당 조정 EPS 1.44달러 기록했습니다. 월가 전문가 기대치 1.34달러를 넘어섰어요. 순이익은 작년 2분기 대비 20% 늘어났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28% 상승했어요. 8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전망치 78억 7천만 달러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클라우드 부문은 지난 분기 처음 흑자 전환한 뒤에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3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한동안 둔화가 됐었던 유튜브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4% 상승한 76억 7천만 달러 이렇게 찍게 돼서 시장 전망치 74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기대 이상의 실적에 알파벳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6.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GM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도 주가는 하락을 했어요. 또 GM 말고 GE 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주가가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 전환 소식에 6% 이상 올랐습니다. 또 3M 대규모 이 손실 전환에도 조정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 주가는 5% 이상 올랐습니다. 또 마스터카드, 비자 있죠?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업체예요. 비자. 글로벌 결제량 증가에 힘입어서 2분기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또 UBS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이연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BS 애널리스트 제이솔은 나이키는 중국 시장에서 스포츠 브랜드 부문 1위를 지키고 강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거대 시장 중국에서의 판매 증가율과 마진 개선을 감안하면 향후 주가는 더욱 가파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130개가량의 기업이 2분기 실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 중에 79%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에는 170개가량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체 S&P 500 지수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2% 상향한 3%로 올렸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3%로 예상을 합니다. IMF는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1.8%로 예상을 해서 기존의 전망치에서 0.2% 상향했습니다.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1%로 기존보다 0.1%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는 2021년 이후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7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117, 지난 6월에는 110.1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날 수치는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예요. 그만큼 가계의 낙관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되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술 수출은 통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가능한 한 어디에서든 거래하고 거래를 장려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분야는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상하이의 디즈니랜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매일 새 매장을 열고 있다면서 중국에 커피와 건강 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보호를 해야 할 것은 보호를 해야 하며 우리는 중국의 위협과 전략 경쟁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 중국이 군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동맹과 협력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타벅스나 나이키 같은 제품들은 군사력 경쟁에 중요하지 않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의 기술 수출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통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